안녕. 즐거운 미술 시간입니다. 크리스탈 미술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컬러 워크북을 받으셨죠? 컬러 워크북에 지퍼백을 찢어서 까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는 책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가 있습니다. 책자와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 컬러 워크북에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8장으로 끝내는 컬러 워크북이에요.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 네, 이 스티커와 컬러 워크북을 보세요. 스티커를 보시면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이 번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둥에 집중해 보세요. 이 기둥이라는 거는 하나의 한 단원에서 한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스티커의 양이에요. 색이 좀 많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둥까지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번호가 몇 번인지를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컬러 워크북 책을 보시고요. 자, 한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차는 색상과 채도, 명도, 색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색상이에요. 색상. 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과 같이 색의 이름을 나타내는 색의 특징을 색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무슨 색이야? 할 때 그 색상을 말하는 거예요. 먼셀의 10색상한은 10색상한? 10색상 발음을 좀 잘해야겠어요. 10색상한 5가지 색상 빨, 노, 초, 파, 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5가지 색을 추가해서 총 10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기본 색인 거예요. 자, 이렇게 수많은 색을 원으로 배열을 했어요. 이 환자라는 거는 둥글 환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둥그렇게 늘어놓았다는 뜻이죠. 자, 기본 색깔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예요. 이 사이사이에 빨강과 노랑, 기준섬은 요 점으로 표시를 했죠? 종이 치네요. 5가지 색과 각각 사이색을 더하면 10가지 색이 되죠?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색의 기초는 마스터 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선생님 어릴 때는, 아니면 선생님 한 10년 전에는 이렇게 10색상한이 아니라 24색을 했었어요. 24색. 24색 할 때 이 색깔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걸 외우기 위해서 그 산토끼 노래에 맞춰서도 우리가 선생님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고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빨다주 귤 노랑 노연풀 녹초청 바다 파랑 감남남 보라 붉은 보라 자주 연지 자, 이렇게 색을 24가지를 우리가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10색상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0색상환이란, 자, 이거는 먼셀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0색상을 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씩 달라요. 뭐 일본이나 유럽은 12색을 쓰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무지개색이 5개, 6개, 7개 등으로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7가지 색을 쓰죠. 하지만 여기에서 나는 뭐 남색 잘 구분 안 가는데?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쓴다던가 야, 여기서 보라색이 있나? 보라색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5가지 색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기준색을 정하는 이유.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 더 가까이서 볼까요? 아날로그로 또 위로 올리겠습니다. 책을 선생님이 엄청 높이 쌓아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기준색을 정하는 이유는 색이라는 거는요, 주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색깔과 상대방이 보는 색의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빨강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빨강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글쎄 이게 빨강일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그런데 이게 좀 소통을 위해서는 색을 체계화하고 얘가 무슨 색깔이야? 라고 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죠. 푸른색이라고 할 때 푸른색이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체계를 잘 잡아서 어떻게 하면 좀 소통이 더 정확하게 될지를 고민한 거죠. 그림 일과 같이 색상 안에 여러 가지 노랑이 있을 때 어떤 색이 선명한지, 어떤 색이 탁한지, 경계가 모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림 1이 요거예요. 다 노랑이죠. 노랑이고 누리끼리하다, 그리고 약간 황토색이 난다, 흑색이 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에다 기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그림 2와 같이 기준색을 정하면 선명한 노랑 또는 탁한 노랑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얘로 선정을 했어요. 요거를. 그러면 얘보다 기준이 있으니까 얘보다 탁하다 또는 얘보다 선명하다, 이렇게 색을 배열할 수 있겠죠? 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1. 10색상환을 완성해 봅시다. 컬러 칩 스티커는 1번부터 10번이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 기둥 있는 데까지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스티커만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1번부터 딱 10번까지예요. 자, 지정된 스티커를 기준이 되는 5가지 색상을 찾아서 요거예요. A, B, C, D, E. 얘를 먼저 붙여요. 얘를 먼저 붙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색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보시고 하면 되겠죠? 그럼 빨강, 가장 먼저 빨강이에요. 이건 다시 내릴까요? 자, 책을 좀 치워보겠습니다. 오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늘이 지네요. 깜깜하게. 자, 어때요? 그늘 지는 게 좀 덜한가요? 잘 맞춰놓고. 자, 여기에서 빨강 A는 뭘 갖다 붙여야 되죠? 1번. 자, 1번의 스티커를 붙입니다. 1번. 그리고 다음에 F에 여기에 2번을 노란색을 붙여야 될까요? 응? 아니죠. 2번은 어디에다 붙여요? 네, B에다가 바로 붙이는 거예요. 자, 기준이에요. 얘가 먼저 붙이고 다음에 노랑 붙이고 3번 이 점 있는 부분이에요. 3번 붙이고 4번 붙이고 다음에 5번 여기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은 어디예요? C. 네 번째 기준이 되는 색이죠. 파랑, 보라, 5번이에요. 자,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요거와 요거 빨강과 노랑 사이, 자, 색을 붙인 거는 글씨를 써줄까요?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어머냐, 번지네. 안 번지는 볼펜으로 바꿔야겠어요. 자, 그리고 F는 뭐가 들어갈까요? F는 주황이에요. 6번이죠. 6번.
7번. 7번은 사이에 연두. 자, 얘가 6번. 7번, 8번, 9번, 10번이에요. 여기에 8번. 그리고 얘는 9번은 남색. 그리고 10번은 자주예요. 자, 그럼 여기 빈칸에다가 이름을 써 넣으세요. 주황, 연두, 초록과 파랑 사이, 청록, 파랑과 보라 사이는 남색, 빨강과 보라 사이는 자주. 자, 이렇게 글씨를 써줍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얘랑 색깔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하고요.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하고. 자, 이렇게 비슷한 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슷할 때는 유, 사, 색. 친구들이죠? 친한 친구들. 자, 그리고 그런데 나 얘랑 너무 반대돼. 빨강은 뭐랑 반대예요? 청록과 반대예요. 네, 화살표로 난 너랑 반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노랑의 반대는 뭐죠? 남색이죠. 자,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색이라고 합니다. 반대에 있는 색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한 장을 넘어갑니다. 보충학습. 색상원에서 기준이 되는 5가지 색상은 무엇일까요? 네. 아까 우리가 점을 찍었던 거.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가 기준색이었죠?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쓴가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쓰고 계시죠? 선생님도 꼭 써야 될까요? 자, 그리고 기본 색상 10색상 기본 10색상 중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이 없는 색상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빨주, 노초, 파남보. 빨주, 노, 초네요. 연두, 파, 청록, 파, 남보, 자주. 연두, 청록, 자주. 자, 여기서 연두, 청록, 자주. 자, 파랑과 남색 중에 알맞은 색 이름을 가로 안에 쓰세요. 자, 멀리서 보면 파랑색이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이 미묘한 차이를 좀 더 구분을 해야겠죠. 자, 파랑은 주관적이긴 해요. 파랑은 청록에 좀 더 가까워요. 남색은 보라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파랑과 남색뿐만 아니라 모든 색은 한 가지만 있는 것만 아니죠. 자, 일정 범위를 정해서 이거는 파랑이라고 부르고 이건 남색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얘는 좀 더 청록색에 가까워서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볼까요? 자, 청록 쪽에 더 가까운 건 파랑, 보라 쪽에 가까운 건 남색이에요. 얘는 파랑, 남색. 네, 적어주세요. 자, 다음은 채도를 하겠습니다. 채도. 색은 무채색. 무자가요, 없을 무자예요. 색이 없어요. 유채색. 유는 있어요. 있을 유예요. 색이 있는 걸 유채색, 색이 없는 걸 무채색이라고 불려요. 자, 색상의 함량이 0%인 하양, 회색, 검정은 무슨 색이다? 무채색이에요. 색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유채색이에요. 하양, 회색, 검정 빼고는 다 유채색입니다. 자, 연습해 봅시다. 무채색과 유채색을 구분해 보는데요.
스티커는 11번에서 19번을 사용하겠습니다. 11번부터 19번까지. 자, 여기 기둥 있죠? 여기까지 사용합니다. 자, 이 색들 보시면서 지정된 스티커에서 무채색을 찾아 무채색 칸에 알맞게 붙이세요. 지정된 스티커에서 유채색을 찾아 유채색 칸에 알맞게 붙여주세요. 자, 무채색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볼까요?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 무채색은 회색, 하양, 깜장 빼고는 다 유채색이랬어요. 그럼 11번은 뭘까요? 얘는 약간의 보랏기가 보이죠? 얘는 유채색. 12번이에요. 자, 12번은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죠? 무채색. 자, 13번은 하얀색이죠? 무채색이에요. 자, 14번입니다. 자, 14번은 핑크빛이 나네요. 자, 15번. 진한 회색이에요. 검은색에 가깝죠? 15번. 자, 16번. 16번은 무슨 색일까요? 약간 초록기가 있는 회색? 유채색입니다. 다음은 17번. 자, 17번은 무슨 색일까요? 17번은 당연히 유채색. 18번 검정색이에요. 검정은 무채색이죠. 그리고 19번 유채색. 약간의 갈색, 고동색기가 조금 있죠? 자, 됐죠? 한 장 넘어가시면 복중학습 2. 자, 채도가 있는 색을 무슨 색이라고 했죠? 있는 색은 유채색. 채도가 없는 색은 무채색입니다. 자, 아래 12가지 색 중에서 무채색을 골라 알파벳을 쓰세요. 요구예요. 여기에서 무채색을 고르래요. 무채색은 하양, 회색, 검은색이었죠? 검정.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A, B, C. 어때요? 얘는 회색, 무채색이죠? D, E, F, G, H. 어때요? H? 네, 좀 더 C보다는 밝은 회색이에요. 무채색. I. 네, 검은색이죠? J, K. 네, 하양에 가까운 아주 밝은 회색이에요. 무채색 L. 자, 그러면 C, H, I, K. 이렇게 되겠죠? 이제 12가지 색 중에서 빨간 기미가 느껴지는 색을 골라 알파벳을 쓰세요. 자, 여기에서 빨간 기미가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어떠세요? 땡, no. B, 그렇죠. B. C, 나가리. D. D는 어때요? D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는 이걸 빨강이라고 좀 빨간 기미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얘는 보라기미죠? E는 어떨까요? 얘도 빨강색 기미가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색을 섞었을 때 빨강에 이 회색을 섞었을 때 이런 색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색을 여기에다가 섞으면 이 색이 나오지 않을까요? B에다가 K를 넣어서 섞으면 이 색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F, G. G는 어때요?
지는 굉장히 어둡지만 얘도 빨강 기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게 좀 검은빛이 많이 돌긴 하지만, 붉은색, 빨강에 검은색을 좀 더 섞어서 이 색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빨간 기미는 BEG였습니다. 9페이지 채도를 보겠습니다. 채도는 색의 선명함과 탁함의 정도를 채도라고 해요. 자, 색상의 함량이 0%에 가까워질수록 탁해요. 색이 적으면 적을수록 색이 탁해지겠죠. 그리고 색이 100%에 가까울수록 선명해져요. 자, 무채색에 가까워질수록 저채도고요. 멀어질수록 고채도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무채색이죠? 무채색은 여기 이 가운데 기둥에 가까워요. 무채색이에요.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회색이랑 얘랑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주황인데 이 주황이 점점 무채색과 더 가까워질수록 채도는 떨어지고, 네, 이런 검은 빛깔 회색을 빼면 뺄수록 고채도가 되겠죠. 자, 이제 유채색, 주황이 무채색, 회색과 가까워지면 채도가 낮아지는 걸 이해하겠지? 참! 무채색이 꼭 회색만 있는 건 아니고 하얀과 검정도 무채색이라는 걸 잊지 마. 그래서 이 주황에 하얀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걔도 채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채도는 점점 떨어져요. 자, 동일 색상의 채도 변화를 알아봅시다. 컬러 스티커 20번에서 23번이고요. 20번에서 23번까지 여기에요. 23번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에서 27번, 24에서 27번 여기까지입니다. 무채색이에요. 노랑. 자, 무채색과 점점 가까워지는 색을 찾아볼까요? 몇 번일까요? 무채색이 가장 가까운 거. 그렇죠. 23번이죠. 애매하다. 그러면 가장 이 색과 가장 선명해 보이는 노랑은 20번이죠. 이걸 붙여볼까요? 자, 21번과 22번이에요. 노랑에 더 가까운 색은 어떤 걸까요? 22번이죠. 네, 이렇게 하고 남은 21번. 순서가 이렇게 되죠. 자,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 얘는 기준의 노랑이에요. 고채도.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채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자주색이에요. 자주 색깔 16부터 27번까지인데 가장 채도가 높은 색, 쨍! 하고 한 색이 24번이죠. 24번 기준색입니다. 기준색 먼저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주와 가장 근접한 색, 26번. 그리고 27번 있죠. 25번하고 27번 중에 뭐가 더 무채색이 가깝고 뭐가 더 자주와 가까워요? 25번이 이렇게 들어가고 27번이 제일 무채색과 가깝죠. 여러분들은 요 점이 있는 얘 먼저 붙이세요. 선생님이 노랑은 선생님은 23번을 먼저 붙였는데요. 여러분은 20번, 24번 먼저 붙이시고 이렇게 쪼로로록 색깔이 갑니다. 자, 뒷장을 넘어가서 보충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학습. 채도는 색에 뭐랑 뭐를 나타낼까요? 색에 선명함,
그리고 탁함의 정도를 나타내요. 무채색은 하얀과 뭐가 있었죠? 회색. 그리고 검정색이 있었죠. 아래 네 가지의 색을 탁한 색에서부터 선명한 색 순으로 알파벳으로 쓰세요. 저채도부터 고채도까지. 자, 저채도라는 거는 가장 색이 탁한 거예요. 뭐가 제일 탁해요? C예요? D예요? 뭐가 가장 탁할까요? 자, 기존 색은 우리가 B부터 잡을게요. 가장 고채도, 가장 맑은 색은 눈에 확 들어오니까 B, 고채도. 그 다음에 맑은 색 A. 그 다음으로 맑은 색은 아무래도 D겠죠. 그리고 C.